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의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계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작년 12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 원안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합의를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당장 올해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단 유권자 개인당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한 표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정당 한 곳을 고르는 정당 투표의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만 18세 약 50만 명이 유권자로 편입되면서 선거 구도를 흔들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비례대표 배분 방법을 크게 바꿀 전망인데요. 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 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비례대표 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17석, 그리고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유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합니다. 산식은 300 곱하기 정당 득표율의 보정값 빼기 지역구 당선수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정당은 300석 의석 중에서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의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 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같은 산식에 따라서 비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으면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대 2.5의 비율로 할당 의석수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비정당은 9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캡을 씌운 30석 이외의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에 따릅니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봉쇄 조항이라고 하죠. 이런 설계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들의 한층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은 각각 123석과 122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습니다. 정당 투표율은 민주당이 25.5%, 한국당은 33.5%, 국민의당은 26.7%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7.2%를 득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15석과 1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듭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두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13석과 17석을 얻었지만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5석과 6석으로 축소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두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13석과 17석을 얻었지만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5석과 6석으로 축소됩니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는 단 한 석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6석에서 11석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지금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으로 쪼개진 상황을 감안하면 정의당이 달라진 선거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셈이 됩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만 18세 국민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53만 2,295명이 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정당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표 행사권이 없었던 만큼 적극적인 분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된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부모 세대가 86그룹 등 진보적 성향의 세대층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진보적 성향을 띨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가진 만큼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잇따른 창당이 예상되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해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편된 선거제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 창당과 후보 배출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정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선 1인당 1,500만 원의 기타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으로 낮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복잡한 비례대표 배분 수식 자체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에서 모두 선전한 당의 경우 되레 정당 투표율 부분에서 사표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